현존하는 포유류 중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동물은 인간입니다. 이것은 의료기술의 발전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치과기술과 양치질의 발전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양치할 때 치약을 사용합니다. 치약이라면 다 좋은 건가요? 양치질을 열심히 잘하는데도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치과에 가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실천하면 됩니다. 수십 년째 소금 양치를 고집해온 사람의 확신에 찬 사용 경험을 토대로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각종 학술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소금은 무해하나 많은 종류의 치약엔 유해한 성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치약을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용도에 맞춰 잘 선택하여 제대로 알고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동물들은 치아가 다 빠지면 못 먹어서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음식을 먹고 못 먹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미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취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문제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치아에 적은 플라그와 치석입니다. 플라그와 치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333이란 말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식후 3분 안에 3분씩 양치하라. 이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칫솔과 어떤 치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칫솔은 그 용도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취향에 따른 사용에도 큰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치약입니다. 먼저 치약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기본 베이스인 글리세린 외에 치아 표면을 깎아내는 연마제, 거품을 내는 계면활성제, 플라그 방지를 위한 불소, 치아를 희게 만드는 표백제, 상쾌함을 위한 청량제, 좋은 냄새를 위한 방향제, 입속의 즐거운 기분을 위한 감미제, 촉촉함을 위한 점도 유지제, 선도 유지를 위한 방부제, 색깔을 위한 식용색소 등 많은 것들이 혼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맛이 있어 빨아먹는 어린이도 있다니까 애들 키울 때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 인삼치약, 죽염치약, 향균치약, 표백치약, 염증치료 치약 등등 종류도 천차만별입니다. 각자의 용도에 맞추어 잘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치약들은 말한 바와 같이 좋지 않은 성분들이 많아 자칫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약은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로 적게 짜서 사용합니다. 그래도 효과는 같습니다. 열심히 북적북적 소리가 나도록 풀링해서 입을 헹구는데 최소 7회 이상이야 해로운 잔유물이 씻겨 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미국 치과 협회 ADA에서는 불소 치약을 사용하여 하루에 2번 양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하루에 1번 치실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치약이 없을 경우에 대한 처방도 내어놓았습니다. 베이킹소다를 가장 추천하였고 소금이나 소금물, 심지어 일반물로 양치를 해도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칫솔의 강모작용으로 플라그가 제거되고 박테리아가 파괴되므로 치아를 닦는데 항상 치약을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치약 없이 입냄새를 상쾌하게 하려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거나 무설탕 껌을 씹든지 은단을 이용하든지 홍차나 녹차를 마시는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치과협회는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베이킹소다를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치아 범랑질에서 칼슘을 제거하는 화학적 과정인 탈회, 즉 다시 말해 치아의 가장 바깥 부분의 범랑질을 녹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입은 다양한 박테리아 생태계의 본거지이며 그중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는 주로 충치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또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뮤탄스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가장 친숙한 것으로 칫솔이 없을 때 손가락에 소금을 묻혀 이를 닦았던 것입니다. 소금 NaCl 염화나트륨은 수돗물의 주요 소독제인 락스 NaCl로 차 염소산 나트륨의 원료로 소독 살균력이 있습니다. 연마작용과 표백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인체에 무해하며 양치질 한 후 입을 1~2번만 헹구면 상큼해집니다. 화학약품도 안 쓰고 물도 덜 쓰고 가장 친환 경적입니다. 양치질을 3분 하라는 것 먼저 핏질하는 정도로 설렁설렁 30초에서 1분 정도만 이를 닦고 나머지 2분은 잇몸 마사지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에 범랑질 에나멜은 더 자라지 않으니까 절대 마모시켜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범랑질이 벗겨지면 상아질이 노출되고 이때부터는 이가 시리고 여러가지 합병 증세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유, 아몬드 기름, 참기름을 이용한 풀링을 하는 것도 좋은 양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이 약품인 구강청정제에는 플라그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단지 삼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치실을 사용합니다.
먼저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에 닿기 힘든 부위의 음식 조각과 플라그가 제거됩니다. 치실을 사용한 후 치아 표면의 플라그를 칫솔로 제거합니다. 사실은 칫솔 양치보다 중요한 게 치실이고 잇몸 청소는 치간 칫솔이 더 유용합니다. 칫솔로는 빠지지 않던 이빨 사이에 낀 음식 찌꺼기와 플러그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먼저 해야 합니다. 식후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물로 풀링하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양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먹은 후에는 치실이나 다른 양치도구가 없어도 맹물로 북적북적 소리가 날 정도로 풀링을 하는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에 달라붙기 좋은 끈적한 음식이나 단 음식,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등을 삼가야 할 것은 상식입니다. 식사 후 바로 사과나 멜론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치아를 깨끗하게 하고 치아 표면에 플라그가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또한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 방법으로는 오렌지 껍질을 치아에 문지릅니다. 참깨 한 숟가락을 씹되 삼키지는 말고 참깨를 일종의 치약 대용으로 마른 칫솔을 사용하여 이를 닦아보세요. 플라그를 제거하는 좋은 양치가 됩니다.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결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베이킹소다나 소금으로 양치질하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은 치아 표면이나 칫솔로 뺄 수 있는 이빨 사이에 낀 찌꺼기를 닦는 용도로 1분 이내로 잠깐 하고 잇몸 마사지를 오래 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먹고 난 후에는 무조건 물로 풀링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항상 갖고 다니며 사용하여야 합니다. 치간 칫솔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은 90도 가까이 구부려 어금니 쪽을 청소하기 쉽게 사용하는 게 더 유용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병을 키우기 전에 미리 점검받고 관리를 잘하여 치통에서 해방됩시다. 그러면 아파서 병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